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요즘 음악을 뜯어보면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 어, 발표를 하게 된 로바토랩의 소준섭이라고 하고요. 그 대중음악들, 특히 요즘에 많이 인기를 끌고 있는 뭐 로프 음악이라든지 전자음악, 그리고 거기에 또 사용될 수 있는 모델 아니면 사용할 수 있는 모델에 대해서 발표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모두연구소 루바토랩에서 음악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는 대부분 이제 음악 생성 모델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다양한 분들과 이제 음악 혹은 미디어 아트와 관련된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관련된 부분에 이제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밑에 보이는 컨택트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루아토랩은 지금 모두의 연구소 강남 캠퍼스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고요. 지금 다양한 기술을 음악에 접목해보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AI 송 콘테스트라고 하는 AI로 음악을 만드는 대회에 참여를 했었고요. 지금은 이제 음악 기반으로 이제 좀 춤을 추는 동작을 만드는 이런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인공지능을 접목한 것보다는 다양한 기술들 기반으로 이제 음악을 좀 만들어 보는, 그리고 이제 음악을 좀 연구해 보는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전달 드릴 내용들은 그 음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그 음악에 인공지능이 어떻게 적용이 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전달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음악 공부나 아니면 자료들을 찾아보면은 클래식에 대한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대중음악이나 그 안에 사용되는 악기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찾기가 힘들었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찾은 것들이랑, 그리고 이제 어 여러 분들에게 이제 배웠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서 전달을 드리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좀 연구를 하면 좋을지 제가 이제 하고 싶은 방향이죠. 그런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음악이죠. 요즘 음악은 이제 대부분 대중음악입니다. 네, 요즘 음악이란 무엇일까라는 부분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팝이라 부르죠. 팝 뮤직. 우리가 TV를 틀거나 인터넷을 들어가거나 유튜브를 들어가면은 이제 들을 수 있는 이런 음악들이 이제 팝 뮤직인데, 정의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음악적 지식 없이도 즐길 수 있는 음악이고, 이런 음악을 대중음악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누구든 이제 배우지 않아도 들으면 이제 쉽게 들을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이런 음악들을 이제 대중음악이라고 부르고, 이제 대부분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는 음악들이 이제 대중음악이죠. 그리고 네, 저도 지금 대부분 듣는 음악들이 대중음악들이고, 네, 사람들이 뭐 인스타나 아니면 페이스북에 올리는 것도 대부분 대중음악들이죠. 네, 그리고 그중에 여기 사진은 제가 좋아하는 헤이즈 사진을 넣어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대중음악이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라는 부분들은 이제 여러 이제 문서나 이제 자료들에 나오는데, 일단 음악이 계속 있었죠. 음악은 계속 있었고, 원래는 이제 그 음악가들이 실제로 연주를 해서 듣는 게 음악이었죠. 그래서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연주자들이 모여서 음악을 악기로 연주를 해줘야지만 들을 수 있는 것들이었는데, 이제 축음기, 그러니까 음악을 녹음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을 하게 되죠. 음악을 녹음할 수 있는 기술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라이브로만 즐길 수 있던 음악을 우리가 녹음된 어떤 매체로서 즐길 수 있게 되고, 이것 때문에 이제 음악의 재생에 대한 제약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음악가들한테는, 실제 연주하는 음악가들한테는 안 좋은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이제 좋은 일이 됐죠. 왜냐면 이제 음반이나 이런 걸로 더 시련을 뛰어넘는 이런 그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축음기,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기술의 발전으로 라이브 음악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이런 기술들이 발전을 하기 시작하죠. 이제 이런 녹음 기술을 이용해서 음반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점점점 발전을 시켜 나가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음악을 대부분 이런 방식으로 접하게 되었죠. 그래서 대중음악의 발전과 함께 녹음 기술이 발전되었기 때문에 라이브 이외의 방식으로 음악을 듣고 축음기부로부터 우리가 흔히 LP라고 부르는 바이닐 그리고 CD나 이런 것처럼 이제 디지털로 되어 있는 음원들 그게 또 이제 용량이 너무 크니까 MP3 같이 압축하는 이런 기술들이나 그 최근에 이런 이제 기술들을 이용해서 뮤직 스트리밍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음악을 소비를 하는 게 이 스트리밍이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라이브로만 소비를 할 수 있었던 음악이 이제는 그 방법이 바뀌어서 다른 형태로 음악이 소비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음악을 저장하는 방법은 이런 매체들이 발전되는 거와 같이 가요. 그래서 뭐 축음기, LP, 테이프, CD, 뭐 MP3 플레이어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아날로그로 이제 입력이 됐거나 아니면 디지털 형태로 되어 있는 녀석들이 이제 소리를 저장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을 이제 턴테이블이나 아니면 테이프 데크, MP3나 웨이브 파일을 재생하는 이런 방식으로 음악을 재생하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제 음악을 제작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기술이 발전되면서 라이브로만 즐겼던 음악들이 우리가 어떤 형태, 다른 형태로 전달이 되면서 좀 많은 영향을 받게 되죠. 네, 그래서 뭐 턴테이블 이것들을 한 번씩 다 보셨을 거예요. 네, 저도 그 LP나 이런 그 워크맨 저는 어렸을 때 워크맨이랑 LP가 집에 있었어 가지고 한 번 정도는 봤었는데 사실 많이 쓰진 못했어요. 건들면 혼나 가지고. 근데 제가 진짜 썼던 거는 이제 그 CDP는 이제 그 학생 때는 아니었고 제가 이제 군대에 있을 때 그때는 MP3를 못 가져오게 되는데 CDP는 돼서 CDP를 썼었고 가장 난생 처음 가지게 된 그 장비는 요 에어팟 같은 MP3 플레이어였죠. 근데 요즘에는 밑에 보시는 이런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음악을 듣게 되죠. 그리고 대부분 이 핸드폰을 이용해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소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음악을 우리가 소비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소비를 하게 됐어요. 네. 그것과 별개로 별개는 아니죠. 비슷하게 같이 가는데 이제 대중음악이라는 거는 저렇게 이제 매체로 퍼지게 되는데 그 퍼지게 된 안에 음악을 보면은 뭐 재즈부터 블루스, 뭐 R&B라든지 로큰롤도 있고 락, 소울, 힙합, 최근에 EDM까지 이제 요런 장르들이 쭉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발전들을 보면은 이제 뭐 재즈라든지 블루스 이런 게 합쳐져서 R&B가 되고 이렇게 서로 장르들끼리 영향을 주면서 이제 새로운 악기들, 소리들, 뭐 가수 창법, 박자, 리듬 이런 것들이 다 섞여 가지고 새로운 장르들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발전을 해 나갔고 그리고 대중음악 자체는 우리 곁에 이제 바로 반응이 되는 어떻게 보면은 곁에 바로 있는 음악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어요. 지금도 변하고 있고 시간과 장소, 사람들에 따라서 진짜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 곁에서 진화를 하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옆에는 유명한 지미 핸드릭스 네, 기타리스트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는 재즈가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막 섞이면서 장르들이 분화가 되고 이제 새로운 장르들이 나타나고 이제 어떤 장르가 싫어서 새로운 장르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쭉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보시면은 재즈가 없는 건 아니에요. 재즈도 있고 그 중간에 뭐 락도 있고 힙합도 있고 EDM도 있고 그래서 이전에 좀 하나로 좀 물렸던 음악들이 이제 다양한 장르로 나눠져서 이제 연주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어떤 기술이나 어떤 것들이 사용되어서 이제 이런 음, 음악 장르들이 생겼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음악과 기술, 이제 음악의 발전 뒤에는 이제 기술이 있죠. 이제 악기 같은 것도 보면은 요즘 클래식 악기들만 봐도 되게 이제 어떤 현의 모양이라든지 활의 모양이라든지 몸체 모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연구가 되고 특히 피아노 같은 것도 이제 연구가 되어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것도 이제 사실은 기술들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음악 발전 뒤엔 기술이 있어서
계속 만들어 오던 악기들을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개량하고 만들고 이제 각 문화권마다 다양한 악기를 만들어내고 하는 식으로 계속해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케스트라도 뭐 악기들이 그 지금의 형태를 가지기까지 여러 개가 추가되거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 각 나라나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그 원래 사용하던 악기가 개량이 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제 새로운 악기들이 이제 추가가 되었죠. 그래서 대중음악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런 악기들이 사용이 됩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또 다른 악기들이 사용이 되죠. 그래서 대중음악에서 사용되는 악기들은 이런 이제 우리가 흔히 어쿠스틱 악기라고 부르는 것들 외에도 전자악기들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이렇게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에는 아날로그 형식의 어쿠스틱한 악기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밑에는 이제 디스코가 되게 유행했을 때 그때 이제 를 다룬 토요일밤의 열기, 이런 이제 디스코나 이런 대중음악에서는 또 전자악기가 또 사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전자음악 같은 경우에는 그 1948년에 이제 뭐 피에르 셰페르라는 분이 이제 뭐 구체 음악을 만들었다. 그래서 이제 뭐 녹음했던 소리들을 내 맘대로 막 바꿔 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소리를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새로운 사운드를 만드는 관점에서 접근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 그 발진기라고 하는 그 오실레이터, 우리가 이제 어떤 파형을 만드는 오실레이터, 거기에 이제 어떤 필터, 믹서 이런 개념들을 더해 가지고 소리를 만들어요. 새로운 소리를 만든 신디사이저가 개발이 되게 되죠. 근데 그 이후로 뭐 전자나 컴퓨터 음악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더 새로운 사운드를 찾아내는 과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더 도전적이고 기술에 좀 더 많은 영향을 받는 이런 음악 장르가 이제 이때부터 슬슬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오른쪽은 뭐 전자음악에 많은 영향을 주셨던 다프네 오람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발전이 어떤 형식의 이제 발전으로 되게 되냐면, 어쿠스틱 악기 같은 경우는 한번 만들어지면은 이 악기의 소리가 바뀌진 않는데, 전자음악들은 내가 신디사이저가 하나 있으면 만들어낼 수 있는 소리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특이한 소리를 만들어내게 되고, 이제 좀 더 도전적인 시도들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장르들이 발전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음악 외적인 부분도 영향을 주긴 하지만, 여기서는 이제 음악만 보고 얘기를 하자면 그런 이제 어떤 장난감 같은 게 하나 생긴 거죠. 그럼 그거를 만지다 보면은 항상 이상한 능력을 가지신, 그러니까 비범한 능력을 가지신 거죠. 그런 분들이 나와서 뭔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그게 또 발전이 되고 그것과 이제 동조한 사람들이 모이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다양한 사운드랑 리듬들이 결합이 되어 가지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EDM이라는 장르 안에도 뭐 하우스나 트랜스, 베이스 음악, 아니면 브레이크 다운 템포 뭐 이런 식으로 장르가 되게 세분화되는데, 이게 이제 사용하는 신디사이저의 소리의 음색이나 아니면 박자에 따라서 좀 바뀌는 형식의 접근이 있습니다. 요렇게 이제 일렉트로닉이 발전함과 동시에 한 70년대에 이제 미국 뉴욕에 이제 블록 파티라는 문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좀 흑인 위주로 이제 형성된 문화인데, 이제 각 블록마다, 네, 도시마다 그 어떤 블록들이 있겠죠. 그 블록마다 이제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LP랑 턴테이블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해요. 이제 맨 처음에 이제 가진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죠? 그 악기나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집에 있는 LP들, 턴테이블들을 모아서 음악을 틀고 놀기 시작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놀다 보니까 그냥 턴테이블 두 개를 놓고 이제 가사가 안 나오는 중간에 브레이크 부분 두 개를 섞으면서 연주를 하면서 일종의 어떤 루프를 만들기 시작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이런 루프를 만들어내면은 사람들이 그런 이제 반복되는 과정 안에서 춤도 추고 이제 랩도 하고 옆에서 낙서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길거리 문화가 발전을 하게 되는데, 이 문화가 진화를 하게 돼서 힙합 문화가 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DJ들이 얘기하는 투 턴테이블 뭐 이런 문화들,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블록 파티 문화에서 왔었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음악의 일부분을 가지고 곡을 만들던
그런 것들이 이제 샘플러라는 어떤 이제 그 음악 부분을 가지고 곡을 만들 수 있게 하는 악기를 만들게 돼요. 여기에서는 우리가 위쪽에 봤었던 뭐 웨이브나 CD에 사용됐던 디지털 음악 방식이 들어가서 그 방식으로 음악을 만들 수 있게 제공을 해 줍니다. 그래서 이 샘플러를 기반으로 힙합이 발전하게 되고 지금까지 사용이 되는 악기 중에 하나죠. 샘플러라는 악기예요. 네. 그래서 정말 다양해지고 있어요. 음악 장르는 다양해졌고 그 뒤에는 항상 기술이 서포트를 해 주면 어떤 능력자들이 그걸 이제 어떤 장르로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디사이저나 뭐 샘플러들이 등장할 때마다 어 다양한 발전이 있었고 새로운 장르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항상 이게 문제죠. 실험적인 것과 대중적인 거에서는 항상 차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런 이제 되게 실험적인 이런 어떻게 보면 막 현대 예술적인 음악들도 있고 아니면 대중적인 음악들도 있는데 이런 신디사이저를 기반으로 만든 음악 중에서 되게 실험적이면서 대중적인 느낌이 잘 나는 그런 크루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여기 올려놓은 오슬라라는 이제 스크릴렉스가 이끄는 베이스 장르 기반의 크루라고 생각을 해서 한번 넣어봤는데 아마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이게 음악이 좀 쾅쾅거리긴 하는데 그 신디사이저를 어떻게 좀 강력하게 사용을 하고 막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예시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우리가 듣는 장르들이 계속 만들어져 왔고 이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기술의 이제 끝단까지 가서 음악을 만들던 사람들이 다양한 장르들을 만들어내면은 그 장르들이 결국 우리가 듣는 뭐 아이돌 음악이라든지 팝 음악이랑 이런 쪽으로 이제 결국 밀려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그 앞쪽에 실험적인 부분들에서 좋았던 것들을 뽑아서 뭐 아이돌 음악을 만든다든지 좀 듣기 쉬운 팝 뮤직을 만든다든지 이런 시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인공지능이 이제 그럼 이런 음악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 지금 사용되고 있는 인공지능에 있는 부분들은 이제 MIR이라고 하는 우리가 이제 어떤 그 분야가 있어요. 그래서 음악을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을 해서 유용한 의미를 추출하는 이런 일련의 태스크들을 지칭하는 게 이제 MIR이라고 하는 뮤직 인포메이션 리트리버이라는 이런 분야이고 이제 실제 응용 분야랑 같이 함께 성장을 하고 있고 이제 대표적으로는 음악을 분류하거나 추천 그리고 음악 소스 세퍼레이션 그러니까 음원을 분리하는 거 그리고 자동 체보 그리고 음악을 생성하는 이런 태스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간단히 보시면 음,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건 아마 추천일 거예요. 스포티파이라는 어떤 되게 큰 음원 기업은 이제 이 추천 하나로 굉장히 큰 성장을 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것과 비슷한 뭐 바이브나 플로 같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음악을 직접 찾지 않아도 비슷한 음악을 추천해 준다든지 이런 이제 유사한 음악을 추천해 준다든지에 대한 기능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작자들을 위한 사이트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스플라이스 같은 곳은 음악의 샘플들, 그러니까 어떤 음악이 있으면 그 음악 안에 피아노 소리, 드럼 소리, 보컬 소리를 따로 빼가지고 그 음원을 제공을 해주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음악가들만 많이 쓸 줄 알았는데 영상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곧 이제 이런 영상 음악의 사용이 가능한 그리고 이제 BGM을 이제 제공하고 나중에는 뭐 샘플까지 다 제공할 수 있는 이 포인트니라는 서비스도 이제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더 깊이 들어가면은 음악 작업을 하는 이런 가상악기들에 이미 도구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소스 세퍼레이션이라는 그 믹스된 음원에서 어떤 소스를 뽑아내는 기술 같은 경우에는 그 아이소토프라는 회사의 뭐 RX7이나 오존 10 같은 이런 플러그인 안에 RX9에 들어가 보면은 이제 그 부분을 빼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이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오존 10 같은 경우에는 자동 믹스 그래서 인공지능이 노래를 믹스해서 좀 더 좋은 음질로 만들어주는 이런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 부분에서 이제 미디어 아트를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음악 작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맥스나 맥스 포 라이브라는 툴이 있어요. 이 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유연하게 작업을 해줄 수 있게 도와주는 녀석들인데, 이 녀석들을 잘 이용을 하면은 우리도 그 인공지능 모델을 우리가 작업을 하는 그런 이제 DAW 같은 애들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조금 한정이 되어 있어서 대부분 에이블톤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구글 마젠타 스튜디오나 스플리터 포 맥스 같이 이미 이제 인공지능이 들어가 있는 이런 가상 악기들이죠. 일종의 가상 악기들이 제공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 맥스라는 프로그램 안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언어긴 한데 그 프로그램 자체가 있죠. 거기 안에 있는 노드.js나 도커 같은 거를 같이 응용을 해가지고 내가 만든 모델을 직접 이제 돌릴 수도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이제 음악 제작 시에도 이런 애들을 사용할 수가 있는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이 시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얘기가 나왔던 거는 발표됐던 그런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 어떤 웨이브나 이런 음원 파일에서 미디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정보를 가지는 이런 데이터들을 쭉 뽑아낼 수 있는 이런 자동 체보 같은 기술들이 있는데, 이런 기술들도 활발히 연구가 진행 중이고, 어, 피아노 쪽에서의 자동 체보는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트랜스포머를 이용한 웨이브에서 미디로 바꾸는 연구라든지, 아니면은 그 웨이브에서 미디로 바꾸는 연구들, 그리고 이제 이런 사운드들 자체에서 악보를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제 활발히 연구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뮤직 제너레이션, 그러니까 음악을 생성하는 쪽도 이제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생성하는 쪽은 이제 뮤직앤이나 이제 밀튠스포 같은 이제 미디 기반 생성에서 되게 좋은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웨이브 쪽에서도 뭐 주크박스나 이런 애들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일단은 이런 미디 기반에서는 굉장히 좋은 결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다면 앞으로 좀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래서 아까 이제 미디 생성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다 되고, 이제 이런 이제 연구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연구들을 보면은 클래식이랑 이런 그 대중음악들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구글 마젠타 쪽에서 발표한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피아노라든지 조금 어쿠스틱한 연구들이 좀 많이 있는데, 음, 만약에 우리가 진짜 인공지능을 음악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런 거죠. 앞쪽에서 봤듯이 어떤 악기나 사운드를 새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돼가지고 얘네가 어떤 새로운 장르를 만들 수가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을까라는 부분이 저는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어떤 새로운 장르를 만들 수 있을까? 새로운 기술 기반으로 나온 악기들이죠. 그 악기들에 뭔가 인공지능 기술이 들어가겠죠. 네, 그렇게 된다면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런 고민을 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만드는 연구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엔신스라든지 겐신스라든지 DDSP 같이 사운드를 만들어내는 이런 이제 연구들이 있는데, 이런 연구들이 이제 모델 베이스로 진행이 되고, 여기서 만든 결과물들을 보면은 이제 뭐 목소리를 바이올린 소리로 바꾼다든지, 아니면은 두 샘플 간의 어떤 중간 지점이나 그것의 이제 정도를 바꿔서 섞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조금 사용이 제한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전문적으로 사용을 하려면은 기존 플러그인이나 오디오 이펙터들을 더 먹여서 사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 엔드투엔드까지 연구를 하기, 그러니까 바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는 조금 더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구로서 좀 더 다듬어야 되고, 지금 사람들이 많이 쓰는 신스 중에 하나인 이 세럼이라는 악기에서 보시면 어떤 소리를 만드는 부분, 필터를 거는 부분, 이런 것들 다 조합해서 되게 특이한 소리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기능 일부분들이 인공지능으로 대체가 되기 시작하면은 꽤 재밌는 작업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을 하면은 결국 제가 생각하는 거는 더 쉬워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파이썬 같은 게 가장 먼저 나왔을 때 좀 반발이 있었던 뭐 이런 내용들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가 뭘 만들었을 때 더 쉽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델들, 생성 모델들 아니면은 뭐 다른 모델들을 잘 섞어가지고 결국 사람이 좀 더 쉽게 음악을 만들어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를 예전에 한번 이제 프로젝트화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어, 그 아까 말했던 샘플러 중에 MPC라는 샘플러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전문적으로 다루시는 라이언 클레드님과 함께 재밌는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한 적이 있는데 사용자가 목소리만으로 음악을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드럼 샘플이랑 목소리 그리고 그거에 걸 수 있는 이펙터만 가지고 음악을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보시면 네, 이런 거 같이 사용자가 그냥 정말 간단한 샘플, 그러니까 내 목소리만으로도 음악을 만들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연구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좀 간단하게 가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실제 음악가들, 진짜 여러 해 동안 노력해서 되신 분들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과연 인공지능이 이제 음악가들을 대체를 할지.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인공지능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한데 결국 도구죠. 사람이 이제 그 인공지능을 컨트롤하거나 결국 도구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만든 음악들을 사람이 고르는 것도 필요하고 이런 작업들을 같이 보면은 결국에는 얘를 도구로서 얼마나 잘 쓰고 좀 더 이제 그 잘 활용하는 이런 사람들이 좀 유리해질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이제 사람이 만드는 그 음악의 힘이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쓰면서 생각이 났던 게 그 치킨 인 더 콘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저 흑인 아저씨가 있는데 저분 기타줄 하나로 연주를 하시거든요. 근데 노래가 지루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런 부분이 있을 테니까 어쨌든 뭐 다양한 시도가 있으면 좀 더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음악가들은 필요하다라는 게 제 결론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네,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질문사항 있으시면 제 컨택트로 연락 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